안녕하세요. CIRS 코리아 김은미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웨비나를 진행하기에 앞서 간략하게 저희 CIRS 코리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CIRS 코리아는 중국 NMPA 의료기기 등록 컨설팅, 임상 관련 기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중국 항저우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해당 업계 경력과 역량이 충분한 전문 컨설턴트들로 구성되어 있고, 기업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리스크 없이 신속하게 중국 시장에 진입하여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CIRS 코리아는 차이나 데스크 현장 방문 컨설팅, 맞춤형 기술 지원 사업의 수행 기관으로서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별도의 비용 없이 현장 방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사업, 수출 바우처 지원 사업의 수행 용역으로서 업체가 인허가에 필요한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중국 의료기기 등록이라는 주제로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다루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겠습니다. 중국 의료기기 등록 관련 법규를 알아보고 등급분류 체계, 법정 대리인이라는 개념, 등록 절차, 성능 및 EMC 시험, 임상평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변경 또는 갱신 절차, 마지막으로 기타 사항을 보겠습니다. 관련 법규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의료기기 감독관리 관련 법규이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의료기기 등급분류 관련 법규입니다.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임상평가 관련 법규이고, 기타 사항으로 의료기기 설명서 및 라벨 관리 규정, 의료기기 허가 자체 시험 관리 규정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각 법규의 상세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중국 의료기기의 등록 절차를 살펴보기 전에 한중 의료기기의 등록 비교를 보겠습니다. 먼저 등급 구분을 보시면 한국은 위에도에 따라 1, 2, 3, 4등급으로 구분되는 반면 중국은 1, 2, 3등급으로 구분됩니다. GMP 심사는 한국과 중국 모두 허가 전에 심사를 받게 되고, 업허가의 경우를 보시면 한국은 제조 수입, 판매 임대, 수리로 구분되지만 중국은 생산과 경영으로 구분됩니다. 한국에는 법정 대리인의 개념이 없지만 중국에는 의료기기를 등록하실 때 법정 대리인을 필수로 지정하셔야 됩니다. 의료기기의 등록 주체는 한국의 경우 제조 또는 수입 업체가 되지만 중국 수입 제품의 경우 해외에 있는 제조업체가 등록의 주체가 됩니다. 유효 기간을 보시면 한국은 5년이고 중국은 1등급을 제외한 2, 3등급만 5년의 유효 기간을 갖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2022년 올해부터 품질관리 시스템을 중요하게 봐서 중국의 의료기기를 등록하실 때 GMP 인증서나 ISO 13485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등급 분류를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의료기기 등급은 1, 2, 3등급으로 나뉘는데요. 위험도가 제일 낮은 게 1등급, 제일 높은 게 3등급입니다. 1등급은 신고로 관리하게 되고 2, 3등급은 허가로 관리합니다. 현재 중국의 등급 분류는 일부 품목만 소분류로 공시하고 있으며 전체 분류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제 등급 분류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등급 분류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1등급으로 분류되었다 해도 중국에서 2등급으로 분류가 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제품의 분류를 먼저 확정하시고 등록을 진행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화면의 절차를 함께 보시면 의료기기 제품이 있을 때 약품과 의료기기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특수 제품이라면
해당 신고 절차에 따라 분류를 하시면 됩니다. 특수 제품이 아니라면 의료기기 분류 목록을 조회하시는데요. 분류 목록을 조회하셔서 조회가 가능하다면 소속 분류에 따라 신고를 하시면 되고, 분류 목록에 없어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아예 3등급으로 신고를 하시거나 등급 분류 판정을 따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등급 분류 판정 경로는 제가 위에 적어드렸는데요. 해외 기업의 경우 표준관리센터에서 법정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급 분류 판정 수수료는 따로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법정 대리인을 보겠습니다. 중국에 의료기기를 등록하실 때 필수로 지정하셔야 하는 게 이 법정 대리인과 AS 업체인데요. 자격 요건을 보면 법정 대리인은 반드시 중국 경내에 있는 법인을 지정하셔야 합니다. AS 업체의 경우 중국 내 경영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지정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경영 허가증은 판매 허가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AS 업체는 NMPA에서 별도 심사는 하고 있지 않지만 라벨과 사용 설명서상에 기재를 해야 되고, 후에 시장 홍보를 위해서 미리 지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정 대리인과 AS 업체는 각각 다른 업체를 지정하셔도 되지만 동일한 하나의 업체를 지정하셔도 됩니다. 아래 법정 대리인의 의무와 책임을 보시면 NMPA 등록인, 신고인과 연락을 하거나 인허가 관련 법규를 공유하고 사후 부작용 또는 안전성 정보를 수집하여 피드백하고 NMPA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벌금과 징계도 이 법정 대리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저희 CIRS에서는 의료기기 등록 시 법정 대리인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고, 추후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실 때에도 다른 법정 대리인을 찾으실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의료기기 등록 절차를 보겠습니다. 먼저 크게 보자면 제품의 등급 분류를 확정하시고 등록 서류를 작성하셔서 제품 시험 자료와 함께 접수하시면 NMPA 심사를 거쳐 등록이 완료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먼저 제품 자료를 취합하시고 등급 분류를 확정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과 중국의 등급 분류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등급 분류를 먼저 확정하시고 등록을 진행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확정된 분류에 따라 등록 방안과 계획을 수립하시고 1등급의 경우에는 신고 서류와 제품 시험 자료를 제출하면 바로 신고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2, 3등급의 경우에는 등록 서류를 작성하시고 먼저 제품 시험을 진행합니다. 제품 시험의 종류는 제가 위에 붉은색 박스로 표시를 해드렸고요. 현재의 제품 시험은 자가시험 성적서도 인정하는 추세지만 중국 각 성급 의료기기 시험소에서 아직은 더 많이 진행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베이징시 의료기기 시험소, 상해 의료기기 시험소, 절강성 의료기기 시험소 등이 있습니다. 제품 시험 이후에 필요에 따라 임상시험을 진행합니다. 이 임상시험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단계로 사전에 임상 관련 추진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상시험을 진행하실 경우에는 제품 시험이 완전히 끝난 후에 성적서를 취득한 후에 임상시험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임상시험까지 끝났다면 시험 자료와 등록 자료를 NMPA에 제출합니다. 제출 시 CA 증서가 필요한데요. 이 CA 증서는 USB 형태로 된 것으로 사전에 법정 대리인이 이 CA 증서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NMPA 심사를 받아 허가증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을 진행하신 후에 허가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제품 시험 다음에 임상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임상시험을 진행하지 않으시더라도 임상평가는 받으시게 됩니다. 다음은 제품 시험 관련 내용인데요. 시험을 진행하실 때 유의하셔야 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준 차이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시험 표준과 제품 표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 관련 표준을 숙지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시험의 실패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접수하실 때에도 접수 자료와 증빙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을 먼저 하시고 접수 시간과 대기 시간이 한국보다 길다는 점도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에 법정 대리인 날인이 필요하다는 점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자체 시험을 인정하는 추세이긴 하나 위탁 시험을 더 많이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료 송부를 하실 때에도 시료 수량이 한국보다 더 많이 필요하고 통관도 까다로운 편인데요. 이 통관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경영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송 기간도 한국보다 오래 걸린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EMC 시험을 하실 때에는 운행 모드를 확인하셔야 되고 디버깅 방안도 수립을 하셔야 합니다. 이 제품 시험을 개시하기 전에 반드시 신청기업의 기술 책임자가 시험소를 방문하셔서 현장을 확인하고 시연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임상평가를 보겠습니다. 이 임상평가는 총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임상 면제 대상이어서 면제 보고서만 작성하는 방법, 두 번째는 동종품 비교를 통해 평가하는 방법, 세 번째는 직접 임상시험을 진행하시는 방법입니다. 임상시험을 진행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임상시험 면제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고 임상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에 진행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면제 대상 여부는 임상평가 면제 목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 임상평가 면제 목록에 대상 제품이 있다면 임상 면제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 면제 목록이 없다면 동종품 비교를 하여 동등성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동종품조차 없어서 비교가 불가능하다면 임상시험을 직접 진행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기업가 품목의 논문이나 문헌을 제출하거나 해외에서 임상을 진행했을 경우 면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화면의 표에는 제가 임상평가 관련 법규를 다시 한번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1등급 제출 서류를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제목만 살펴보자면 신청서, 안전위험 분석 보고, 제품 기술 요구, 제품 검사 보고서, 임상평가 자료, 설명서와 라벨, 생산 제조 정보, 증빙 서류, 적합성 인정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2, 3등급의 제출 서류 목록입니다. 1등급에 비해서 확연히 많은 자료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제출 서류는 국내 3등급 및 수입 의료기기 등록 심사결제 작업 규범에 따라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표제만 살펴보자면 관리감독 정보, 종합 서술 자료, 비임상 자료, 임상평가 자료, 제품 설명서 및 라벨, 마지막으로 품질 관리 시스템 문서가 필요합니다. 등록 변경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등록 변경에는 등기사항 변경과 허가사항 변경이 있는데요. 신청인 이름, 주소, 대리인 이름, 주소를 변경할 경우 이 등기사항 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등기사항을 변경하실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수리됩니다. 옆에 허가사항 변경의 경우 등록증이나 첨부 서류에 명시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품의 명칭, 모델, 규격, 기술 요구사항, 수입 의료기기의 생산 주소를 변경하실 경우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허가사항 변경의 경우에는 행정등록비와 기술심사, 경우에 따라 시험을 진행하셔야 할 수도 있고 심사를 받아서 변경이 완료됩니다. 이 허가사항 변경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는 변경 절차를 도식화한 내용인데요.
등기사항의 경우 신청 후 10일 이내에 승인서가 발급되고 허가사항 변경의 경우 기술심사와 보안심사를 거쳐 승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기술심사의 경우 2등급 60일, 3등급 90일이 소요되며 보안심사의 경우 2, 3등급 모두 60근무일이 소요됩니다. 심사 승인의 20일, 승인서 발급의 10일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으로 사용 설명서 변경 절차를 보겠습니다. 등록된 설명서 내용이 허가사항 변경 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 그런 변경 사항이 발생한다면 예를 들어 유효기간, 적용 범위, 모델 규격 등의 변경이 생길 경우 이 사용 설명서 변경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자료를 제출하면 심사를 받아서 승인 또는 통지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통지서에는 부동의 통지서와 부분적 동의 통지서가 있고요. 20일 이내에 승인서 또는 통지서를 받지 못한다면 변경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사용 설명서 변경은 ERPS 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록 갱신 절차를 보겠습니다. 1등급은 유효기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2, 3등급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먼저 절차를 함께 보시면 서류를 제출하시고 심사를 거쳐 갱신이 됩니다. 신청하실 때 유의하셔야 할 것은 반드시 만료일 6개월 전에 신청을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3개월 남기고 갱신 신청을 하신다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고 신규로 재등록하셔야 합니다. 신청 후의 심사 기간은 2등급 60일, 3등급 90일이 소요됩니다. 이후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을 진행하는데 보완 기한은 1년이고 보완 심사 기간은 2, 3등급 모두 60일이 소요됩니다. 마지막으로 허가에 30근무일이 소요됩니다. 아래는 갱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데요. 제품에 변화가 없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된 자료는 필수로 제출을 하셔야 되고 그 외의 자료는 경우에 따라 필요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의료기기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초 허가를 보시면 접수에 5일, 자료 송부에 3일, 기술심사에 2등급 60일, 3등급 90일이 소요되고 행정심사 결제에 20일, 허가증 발행에 10일이 소요됩니다. 총 2등급은 98일, 3등급은 128일의 기간이 소요되면 보안심사가 필요할 경우 60일이 더해져 2등급의 경우에는 158일, 3등급의 경우에는 188일이 소요됩니다. 등기사항 변경 등록을 보시면 접수에 5일, 허가증 발행에 10일이 걸려 총 2, 3등급은 2, 3등급 모두 15일의 소요기간이 걸립니다. 허가사항 변경 등록과 갱신 등록은 최초 허가와 동일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으로 행정비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입산 제품 위주로 보자면 2등급 최초 등록의 경우 21만 900위안으로 3,6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2등급 등록 변경의 경우 4만 2천 위안으로 720만 원, 등록 갱신의 경우 4만 800위안으로 7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3등급 최초 등록의 경우 30만 8,800위안으로 5,3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3등급 등록 변경의 경우 5만 400위안으로 860만 원, 등록 갱신의 경우 4만 800위안으로 700만 원, 임상시험 심사 비용으로 4만 3,200위안으로 730만 원이 소요됩니다. 마지막으로 등록증 양식인데요. 지금 왼쪽 상단에 있는 게 1등급 의료기기 비한증이 있고요. 왼쪽 하단에 있는 게 등록 변경 양식,
우측에 있는 게 2, 3등급 등록증 양식입니다. 참고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준비한 것은 모두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CIRS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희 CIRS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유럽 등의 지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료기기 등록 NMPA 등록, 임상시험, 임상평가, 법정대리인, 품질관리 시스템 등 전반적인 의료기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건강에 유의하시고 중국 허가 등록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웨비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